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를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의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데요. 언젠간 또 딴 거 하겠구나, 또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거에 꽂혀서 여기를 파고들다가, 또 어느 날은 저거에 꽂혀서 또 저거를 하다가, 또 다른 걸 하다가 계속해서 제 관심사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제가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크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관심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깊어져 갔거든요. 처음에는 유치원이 싫어서 그만두고 뭘 할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선택했던 게 웹디자인이었고요. 웹디자인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 기술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내가 만든 라벨을 붙여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사업자를 냈어요. 사업자를 내고 섬유향수를 판매를 해보니까 다음 제품은 뭘 하지? 뭘 해야 더 확장성 있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디퓨저, 그리고 샤쉐, 그리고 이어서 캔들까지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캔들을 제대로 판매를 해보려고 하니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 공방을 찾게 됐어요. 공방에서 자격증을 땄고요. 또 하다 보니까 캔들과 비누를 같이 하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누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게 자격증도 있는데 판매도 좋지만 수업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 근처에 공방을 구해서 공방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공간을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판매가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뭘 해서 돈을 벌까 하다가 제가 할 줄 아는 게 웹디자인 배웠던 거, 포토샵 일러스트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디자인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디자인 클래스는 공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방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공방 운영의 어려움들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는 그래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나눠드린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누 만드는 방법과 함께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 노하우가 궁금해지셨던 분들이 저에게 수업을 들으러 와주셨고, 그게 이어져서 처음에는 캔들 창업반이었다가 나중에는 브랜딩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 제안을 주셔서 온라인 강의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어져서 온라인 강의를 들은 분들이 강의는 좋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건 내가 못 본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와 기술을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구나. 이걸 다 알려드려도 하지 못하는, 실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동기부여는 개인의 영역인 걸까? 아니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걸까? 고민을 하다가 코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코칭 공부를 하니까 내가 코치가 되면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잘 모르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뭔가 그 연쇄법이라고 하나요? 하나에 꽂히면 그 하나를 하기 위해 또 물고 늘어지고 늘어져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게 소세지처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깊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그 구심점은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의 구심점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의미를 느끼는 것들이 뭘까? 그 어떤 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 가운데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떤 푸시들이 있었겠어요. 유치원 교사 시절에는 다들 제가 그만두는 걸 아쉬워했습니다. 1년만 더 해봐. 담임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해 두 해 해봤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의 저의 상태에서 돌아보면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진정 마음이 끌리지 않은 것들은 절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모한 시도는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묵묵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거 돈도 안 되는데 그거 괜찮겠어? 그거 오래 할 수 있겠어? 노후가 보장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얕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뭐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데 평생 하게 될지 어떻게 알까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내 목소리를 따라가 보는 것만이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방법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길은 내가 간다. My way 정신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도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내가 정한 그 영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고 또 얼마나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는가 보다도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이 정말 재미있는가? 정말 이걸 하면서 기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요. 꾸준히 해나가는 건 싫어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에 공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아해야지라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찾았고요. 네,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게 재밌으니까 아침마다 찾게 되고 심심하면 잡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꾸준함도 사실 노력이 없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살을 깎는 노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그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꾸준히 해나갈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꾸준함은 마르지 않는 그 에너지, 열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야 계속 하고 싶고 정말 게임처럼 할 수 있는 그 일을 업으로 선택했을 때 쉽게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좋아하는 일, 정말 에너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일 하고 계신가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정말 깊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완벽하게 찾아서 시작하기보다는 저처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유치원이 싫어서 웹디자인 학원을 선택했듯이 그렇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여러분만의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될 거고 그 일을 하면서 언제 내가 이만큼 왔지?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꾸준함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